네, 안녕하십니까. 활자를 넘어선 국어의 이해, 국어강사 김남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고전시가 특강 25년도 여름에 제가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요 제목의 이유도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설명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세 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수업을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고전시가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은 여름방학이 사실 짧잖아요. 그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전 시가를 공부하면 도움이 될지 그 커리큘럼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수강 신청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고전시초라는 이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 다시 말하면은 요거를 수강해서 좋은 친구들의 우리 그 대상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 내신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 요 수업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교 내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라고 해주셔서 출제되는 학교들도 물론 많지만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가르쳐 주시지 않은 완전히 외부 지문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고전 시가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학기 학교 내신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고전 시가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해놓으면 처음 보는 작품이 있어도 독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이렇게 꼽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고1, 2 친구들을 떠나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역시 고전시가 독해가 정말 1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 부분을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꾹꾹 참았다가 좋아, 여름방학 때 내가 특강을 하겠어 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고전시초라는 강의를 들으면은 1도 안 되다가 이제 뭐 1, 2, 3, 4, 5, 6, 10 이제 막 다 되게 이제 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효율적인 고전시가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죠? 효율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수능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EBS 수능 특강도 공부해야 되고 EBS 수능 완성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출에 출제되어 있는 고전시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작품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작품이 많은 와중에 이거는 단순히 수능뿐만이 아니고 학교 내신 범위가 엄청 많은 학교들도 당연히 작품이 많아가지고 허덕이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것을 공부할 수 있게끔 어떤 그 갈래별 구분 기준을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쭉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특강이 그 작품 수능에 절대 안 나오겠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랑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학습이 안 되니까 그런 효율적인 학습을 제 수업 들으면서 좀 연구를 해보자. 또 학습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는 여기 세 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이 영상 보시고 끝나자마자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계속 본격적인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 강의 말고 이제 여러 강의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대비해서 전체 수강생이 이제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전체 수강생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이 증가한 학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걸 자랑하는 게 뭐 물론 제가 열심히 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제 강의를 좋아해 주니까 그런 거라서 요거는 조금 그래도 막 제 자랑보다는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제 수업을 들은 우리 수능 수강생들 중에는 이제 1등급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와닿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 저기 6월 모의고사 기준
작년 수능,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등급과 작년 수능 점수가 원점수 기준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2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 오른 거죠. 과연 그럼 어떤 강의를 했길래 이렇게 확 올랐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효율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감사하게도 강남에서 국어과의 학생들이 저를 좀 좋아해 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도 수강생 인원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물론 제 개인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저는 아, 정말 도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좀 오셔가지고 뭐 제 개인적으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 하지만 여러분들도 진짜로 제 수업 들으면 개인적 도움을 받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좀 강의를 듣고 가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자, 그리고 제가 매해 수능을 본다는 요 수험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험표를 제가 왜 띄워놨냐면 제가 이 두 가지의 어떤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어 선생님들, 그러니까 국어 강사들 중에 국어 전공자들이 많지 않으신데, 네, 일단 저는 국어 전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고전시가 같은 강의를 가르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전공 지식을 좀 더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적었고, 플러스 저는 이제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임용고시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네,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네, 교육적 어떤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도 제가 또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학교 수업처럼 그냥 하나씩 설명해 주는 사람이냐? 그건 또 절대 그렇지 않죠. 학생 중심에, 다시 말하면은 여기 제가 지금 앞에 띄워놓은 것처럼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간단 명료한 방법을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죠? 두 가지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강사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험표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 사진을 좀 띄우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막 이제 개인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그거 지우고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혹시 이거 진짜 가지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오셔가지고 네, 말씀하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저의 이제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강의력을 인정받았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요즘 말하는 어떤 기준으로 아니면 증거로 이제 한수 모의고사라는 우리 뭐라고 해요? 사설 모의고사 업체라고 해야겠죠? 네, 문제집 업체에서 해설 강의를 맡고 있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쇼츠로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시면은 여기 한수 모의고사 검색하셔가지고 네, 여기에 제가 촬영한 영상들 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네,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아, 이렇게 강의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국어 공부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워가실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있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네, 저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고전시가 강의를 어떻게 이제 하는가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할 거고요. 굉장히 이제 뽀얗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뽀얗지가 않아서 네, 옷이라도 하얗게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효율적으로 국어를 공부하는, 특히 효율적으로 고전시가를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우리 친구들 고전시가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과연 만들어 봤을까요? 이거부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맨날 이 작품은 자연 친화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래서 자연 은거, 일단 은거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들 바로 지금 수강 신청 클릭하세요. 네, 위험합니다. 제 수업 들으셔야 돼요. 무심, 단어 모르시는 분들 바로바로 수강 신청하세요. 네, 이거 모르면 위험합니다. 자, 은거, 이거는 자연에서 숨어 지내다는 뜻이고요. 무심은 자연에서 욕심 없이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여기에 연결돼 있고, 그럼 욕심이 없는 건 여기에 연결되면 안 되냐? 이런 것들 제가 이 4주의 짧은 시간 동안 카테고리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는, 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제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고전시가를 독해하게끔 제가 이렇게 체계화해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름방학 때 배운다.
거의 뭐 한 주씩 딱 하면 딱 떨어지죠. 네, 그래서 네, 4주 특강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제가 그래서 판서해 가지고 가르치는 방식을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놓은 건데 아마 이제 잘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 위주로 네,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다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갈래별 논리적 기준으로 독해를 하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빠르고 정확하게 선지를 찾는 방법, 요것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른 과목 예시를 들면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서 계산 실수해버리면은 그 문제를 맞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찾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몸에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습득하는 것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빈출. 자주 출제되는 갈래 유형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처음 보는 지문 독해하도록 제가 수업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커리큘럼 4주치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제가 사이트에도 다 올려놓긴 했지만 또 제 육성으로 설명 듣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전시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일단은 두 가지의 의미를 노렸습니다. 일단 시초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저를 만나서 고전시를 제대로 처음으로 배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입문이다. 근데 선생님 저는 고전시가 잘해서 입문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입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입문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 표현 좋아합니다. 이제 초월한다. 자, 초월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담장,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그 한계 있죠. 나는 고전시가 이렇게 공부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읽어왔어.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공중에 위에서 출제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제자보다 더 높은 눈에서 출제자를 꿰뚫어 보는 네, 그런 거를 제가 또 이제 전공자 좀 티를 내면은 이제 이상 시인의 이제 오감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 오감도라는 시에서 그 오감도가 조감도를 약간 이제 변형한 까마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그럼 조감도 어떻죠? 조감도? 그 공중에서 상공에서 새처럼 날아서 그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죠. 이상도 그 오감도라는 연작시를 쓰면서 까마귀의 눈으로 그 당시의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즉 초월해서 바라본 거라고요. 우리도 그런 눈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초 초월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을 담은 시조 수업 할 겁니다. 첫째 주. 자, 윤선도 많이 들어보셔야 되고요. 성삼론 들어본 적 있어야 되고요. 저는 사실은 강조하는 작품이 한거18곡입니다. 한거18곡은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작품인데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고전시가 한계를 깨주는 아주 그 좋은 예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한계를 깰 겁니다. 두 번째로 도산12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산12곡에서도 자, 예를 들면은 그 청사는 만고에 푸르르며 이런 11수의 내용이 도산12곡에 들어있는데 자, 절대로 여러분 그건 자연에 은거하는 내용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가지고 있다면 바로 수강 신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계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걸 뚫고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1주차를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가사를 공부할 겁니다. 가사는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다루진 못할 거예요. 거의 여기 적혀 있는 거 위주로 다루게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죠. 삼위인국, 송미인국 모두 평가원에서 워낙 좋아하는 작품이고 학교 내신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출제가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고전이라는 게 사실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이게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다시 말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경전과도 같은 전형과도 같은 어떤 것을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삼위인국, 송미인국을 공부를 할 겁니다. 나 그거 알아, 해석할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초월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다른 새로운 작품도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별 3위인곡 이런 작품들이 고2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 있거든요. 그럼 3위인곡을 완전 난 그냥 기억 알아. 인상이 있어. 별 3위인곡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초월의 눈까지 끌어올리도록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주차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내용들 1, 2주차에 다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입니다. 3주차에는 사랑과 이별을 다룬 작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왜냐하면은 시조와 가사를 모두 다룰 겁니다. 자, 몇 개 되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는데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 뭐 황진이라는 작가도 그렇고요. 규원가라는 작품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고 아리랑과 같은 미녀 작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을 3주차에 또 중요해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 사회비판 풍자와 해악, 해악과 풍자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애매하게 그냥 이건 좋은 거 같고 나쁜 거 같고 웃긴 거 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초월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도 시조와 가사를 동시에 배울 거다. 사실 시조와 가사 플러스 여기도 민요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이제 민요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화적이라는 말 모르면은 또 그것도 문제죠. 자, 이거는 동물 같은 것들에 빌려서 말한다는 뜻이니까 마찬가지죠? 못 알아듣겠으면 바로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설시조 뭔지 모르면은 네. 그 다음에 누앙사. 자, 누앙사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누앙사는 여기 말고 저 앞에 2주차에 넣어도 되는 작품인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때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수강 신청해 보시면은 좋을 듯하다 말씀을 드리며 네, 요렇게 정리하고 우리 4주치의 강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은 제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 강의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자, 유튜브에 국어 강사 김남준을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고전시가 해설 강의들을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전시가를 어떻게 수업한다는 거야? 놀랍게도 3위인곡 전문을 해설한 강의도 있고요. 관동별곡 전문을 해설한 강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는 사실 무료니까 무료로 올리는 이유는 진심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학생들 질의응답 받다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게 체계화 안 돼 있는 상태로 내신 공부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게 노베이스인 상태로 수능 공부를 한단 말이야? 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 이거 뭐 전혀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구독자도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유튜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올려가지고 도움이 됐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꼭 검색하셔가지고 제 수업을 혹시나 듣지 않게 되시더라도 요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며 네, 개강 일정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대치명인 미금 캠퍼스라는 학원에서 토요일날 오전 9시 30분에 7월 19일 토요일날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날짜 이제 혼동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업로드 올리는 기준으로는 뭐 한 2주 정도 네, 남은 상태일 테니까 수강 신청하셔서 여기 문의 전화로 연락 주시고 수강 신청하셔서 이제 고전시초 강의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치명인 말고도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 중개학원에서도 똑같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일정이 달라서 목요일 오후 2시에 7월 24일 목요일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한 주가 이제 늦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방학 일정에 맞춰서 이제 개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는 특히 뭐 썸머스쿨 같은 것을 러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요때 꼭 이제 우리 학원으로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학원 관련된 이제 어플들 있죠? 거기에서 수강 신청하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을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고전시초 다시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고전시가 특강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수강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